예, 시장을 관통하고 또 시장에 관심이 높은 그 업종군들을 꼽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도현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코너에서 뵙게 됩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IT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삼성전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6만 원대를 찍긴 했는데 이후에는 좀 쉬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추격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추격 매수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6만 1,000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오르는 주식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마침 지금 시장 분위기도 지금 조정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없으셨던 분들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좀 비중이 낮다라고 더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뭐 지금은 조정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근데 그 이유는 앞으로 3년간 삼성전자의 전 그 사업 부문이 골고루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의 릴레이팅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좀 부가가치가 높은 빅메모리 부분도 좋아지고요. IM 사업도 좋아지고 전방위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예,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1.5%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한 2월 정도부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업황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삼성전자를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때문에 조정이 있더라도 가격 조정이 아주 크지 않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 자체는 지금 좀 조정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1월 15일 날 그 1차 미중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차 합의가 사실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이란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단기에 좀 진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미중 합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미중 합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미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이고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는 부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미없어 한다고 할까요?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이 시점에 맞춰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사실 다음 주 주말부터 구정 연휴에 들어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우리가 추석에도 그렇고 그 설 연휴에도 그렇고 긴 장기 그 연휴 앞에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항상 좀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타이밍상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조금 우리가 주목을 또 해봐야 될 게 오늘 1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나서 월말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적이 발표되고, 그리고 뭐 향후의 전망이나 투자 일정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제가 확실한 거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네. 앞에 부분에서는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충분히 이제 매력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뒷부분에서는 거의 다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나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글쎄 굳이 삼성전자를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삼성전자가 간다고 해도
뭐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63,000원, 4,000원이라면 5% 먹자고 삼성전자 가느니 다른 뭐 중소형 IT나 다른 업종군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아, 그렇죠. 대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안에 대해서는 역시 그 중소형주들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IT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여기서 조정을 더 받으면 뭐 제 생각에는 뭐 대장주라고 하면 뭐 30%까지 조정도 나온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10%, 15%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은 릴레이팅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목표 주가라는 거는 계속해서 상향되고 가는 거를 우리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는 확실히 IT가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은 뭐 IT 중소형주 조정 폭이 크니까요. 중소형주가 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시면 이 IT주가 엄청나게 그 상승을 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순환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걸 따라잡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고 잘못했다가는 손실이 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전기차주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기차 우리나라에 이제 그리고 그 뉴스들이 있어서 전기차주가 움직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무드가 이제 돌면서 컨텐츠 관련 엔터주나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이 순환매를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IT가 주도 섹터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뭐 그런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을 조금 포트에 담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순환매 얘기를 해주셨고 다른 업종군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관련 모멘텀은 뭐 계속 얘기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야 뭐 정부 정책도 나오면 또 한번 틀 테지만 남아있는 모멘텀은 지금 중국 쪽이잖아요. 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중국 관련주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쉬었어요, 일단. 네. 네, 그리고 지금 시진핑 방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한한령이 해제되는 그런 뉴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춘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진핑 방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면세점 실적을 보실 때 지난 4분기에 시장 자체가 30%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황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수치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면세점이 있겠고요. 뭐 엔터가 있고 카지노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다들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분위기예요.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중에서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포트에 담아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오늘 엔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얘기 또 참 많이 시장에서 하죠. 네. 많고 방송에도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엔터주는 우리나라가 참 잘하고 있잖아요. 한류도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IT랑 연관을 시켜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어요. 네. 기능이. 그리고 5G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향상된 그 하드웨어 기기에서 우리는 콘텐츠를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콘텐츠 IP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큰 그림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또 엔터, 미디어, 이 콘텐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 관련주 해서 뭐 당연히 루틴적으로 나오는 게 면세점, 뭐 화장품, 카지노 그리고 엔터들이 있을 텐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군들은 어쨌거나 실적이 진짜 회복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요즘 들어서 중국 관련주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엔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저도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종목을 선정해 보자면 그 엔터 중에서도 왜냐면 엔터라고 하면 기획사도 있는 것이고
제작사도 있는 거니까 좀 어떤 종목군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레버리지가 이제 큰 쪽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LG 엔터나 이런 이제 기업들일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업들은 JYP 그리고 J컨텐트입니다. 예. 네, 사실 이 중국의 한알령이 그 해제된다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고 사실 이들 기업들의 시총이라 그럴까 뭐 캡을 없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국 모멘텀이 없더라도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JYP랑 J컨텐트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JYP랑 J컨텐트리 얘기를 하려고 한다 했는데 저희 방송 시간이 1분도 안 남아서요. 죄송합니다. 잠깐 포인트 하나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JYP 엔터는 어떤 포인트? 뭐 역시 두 업체 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예.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그 그룹들이 런칭이 가장 많이 되는 2년간 향후 2년간 많이 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갖췄다. 다른 타 기획사들보다. 그리고 사실 그런 엔터의 어떤 그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시간이 의외로 죄송합니다. 짧죠. 저랑 티격태격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JYP 엔터와 J컨텐트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도현정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